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 더 많이 건네받은 거스름돈을 이렇게 쓱 모른 척 주머니에 넣는 사람처럼 아주 사소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부정 청탁을 하거나 안전규칙을 무시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불편한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아니, 우리는 왜 종종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의 주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4가지 이유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주변에 문제야 라고 낙인 찍힌 그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걸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당신은 나쁜 짓을 하지 않나요? 아마 이 질문에 당당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선 악의 평범성과 골룸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나 골룸, 즉 나쁜 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그에 져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에서 13장의 사례를 통해 누구나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 1%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또 1%는 어떻게든 자물쇠를 열어서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합니다. 나머지 98%는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동안에만 정직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한 유혹을 느끼면 언제든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 쪽으로 옮겨갑니다. 자물쇠는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을 때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대체로 정직한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줄 뿐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는 누구나 나쁜 놈이 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1%의 남의 것을 훔치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이 되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평범한 98%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려는 1%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1%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1%가 100%가 돼야 해요. 좋은 1%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사람들이 왜 원칙을 어기는지 그 4가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행입니다. 관행은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그 4가지 이유 중 가장 개선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유는요, 바로 문화, 구체적으로 조직 문화 때문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혼자서 만들 수도 없고요. 이 말은 오랜 시간 여러 사람들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된 사회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특히 조직 내의 문화는 조직의 가치관과 구성원들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조직과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가진 조직의 구성원들은 가치 판단과 행동을 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다릅니다. 혹은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조직과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행동과 그 결과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는 마치 공기와도 같이 일상과 업무에 매우 많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기처럼 의도적으로 자극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행동이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합리적 의심이 부족해집니다. 비윤리적 행동을 취하면서도 비윤리적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혹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관성처럼 말이죠. 이유는 원래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윤리 민감성의 결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관행은 집단적 행동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책임감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관행에 의한 비윤리적 행동은 매우 쉽게 반복되고 그 정도를 시간이 돌아가면서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지입니다. 몰라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혹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소화기 앞이나 소방차 전용 구역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 5m 이내, 교차로에 그 꺾어지는 모퉁이에 5m 이내, 버스 정류장에 10m 이내,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데요. 약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들 때문에 화재를 빨리 진압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들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모두 다 이렇게 하는데 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아마 비롯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원칙을 알고 있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원칙에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하는 의지는 잠재적인 피해자는 물론 의도성이 없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무시입니다. 원칙을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혹은 상황적인 이유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하나 좀 안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약속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야. 라는 비겁한 자기 합리화가 작용한 분명한 자기 선택이라는 점이죠. 이 무시가 무서운 이유는요, 바로 이 행위자의 의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인한 비원칙의 행동들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 도래하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외압입니다. 원칙을 알고도 있고 무시하고 싶은 의지도 없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이유예요. 만약 인사권을 가진 당신의 상사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시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러지 마십시오. 규정 위반입니다. 상부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지시자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 나쁜 의지가 없다고 해서 그 실행자가 나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즉,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실행자인 바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의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분명 방법은 있고 분명 정답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상황과 사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점은 사람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상 속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일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 길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이 좋은 어른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